안녕하세요. 배영석입니다. 오늘 제가 재건축 관련해서 회계와 세무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좀 현행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난마가 좀 얽혀 있는데 좀 풀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발표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현재 이제 그 건축과 관련해서 물론 재개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개발하고 포함하면 너무가 범위가 넓으니까 재개발은 빼고 재건축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보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야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조합이 그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 토지가 과연 현재 무상 승계 취득을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거를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지난 6월 달에 그 경찰서 가가지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수사를 받은 이유가 이 재개발 재건축 하면 이게 숫자가 잘 안 맞습니다. 오늘 발표하면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재개발 재건축에는 이게 공격하는 비대위 같은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숫자가 안 맞으니까 이걸 회계법인하고 조합장하고 짜고 돈을 횡령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이게 복잡하니까 이 총회 이런 데서 설명해가지고 잘 납득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됐는데 결국은 저도 가가지고 조사받고 무혐의로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지금도 또 고발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요. 일단 납득하기 곤란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조합원들은 자기 종전부동산을 그 조합에 냈는데요. 거기다가 또 추가 돈을 분담금이라 이름을 냅니다. 그럼 조합원은 나는 돈까지 냈는데 왜 내가 배당받았다고 해가지고 배당 그 금에 대한 돈을 부담하라고 하느냐, 이런 이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납득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으니까 조합과 가재당국 간에 그 이의가 많아가지고 조세불복 이런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간에도 다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이해 곤란한 그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보면 세법상 논리가 좀 서로 상이하죠. 취득세, 부가세, 양도세 과세할 때는 이게 옛날 부동산이나 새로운 부동산이나 똑같다고 봐가지고 소위 내가 내 집을 지었다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안 매깁니다. 그런데 법인세 배당소득세 과세할 때는 그게 아니고 희물출자를 해서 받았다, 헌집 주고 새집 받았다, 이래가 서로 과세를 하니까 서로 상의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조합원에 출자를 했다, 조합원이 출자했다고 그러는데, 회계상은 이건 또 출자금이라는 자본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부채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게 이제 조합이 청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 무이자 대출금을 분담한다든가 또는 이사 비용을 분담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이 100 중에서 조합원분은 만약에 60이라고 하면 이거는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일반 분양분에 해당하는 40, 이건 조합원의 배당소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세를 합니다. 그럼 조합원은 아니 왜 내 거는 과세 안 하면서 남의 거는 내가 배당받았다고 과세하느냐,
이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과연 조합원 분양하는 이게 지하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전 토지, 이 라지 A와 스몰 A 여기에다가 조합원 분양분을 이렇게 짓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을 지어서 이건 조합원한테 주고 이건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럼 일반 분양하는 이 부분이 과연 조합이 조합원한테 지하를 공급하는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하를 공급 한다고 전제를 하고 조특법에서 비과세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원천적으로 지하 공급이 아니다. 지하 공급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일반 분양 토지에 과연 무상 승계치라고 보고 있는데 이 과연 그러느냐 하는 건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지하 공급의 여지가 없다. 왜 그러냐면 조합원이 이 부분을 내가 내 집 지은 거다. 내가 내 집 지은 거니까 어떻게 조합이 지어서 조합원한테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하 공급이 없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재건축 조합은 비영리 범위를 봐가지고 이 부분은 고유사업 부분으로 보고 요거는 일반 수익사업 부분으로 봐가지고 고유사업 부분은 비과세 사업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비영리 법인의 고유사업에 해당할 여지조차도 없다. 이 조합은 거니까.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물 출자를 두고 그 출자 시기가 언제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현물 출자할 여지조차가 없다. 그러니까 현물 출자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논의 대상조차가 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그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의 사업 진행 모습을 보면요. 조합은 이 보통 그 재건축 조합일 경우에 조합의 신탁 등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조합은 건설사 그 용역업체로부터 공사나 이 용역을 제공받아서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조합의 종전 토지에 조합원 부분을 이렇게 짓고 일반 분양분을 지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분양을 해주고 조합원에 분양을 해주고 요 일반 분양분 요 부분은 이 부분은 이렇게 일반 분양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그럼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그 조합은 요렇게 조합원분은 요렇게 그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은 요렇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하는 그에 보면 실질적인 그 부분을 보면 일반 분양분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 맞는데 조합원 분양분은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이 조합원하고 공동 매입의 관계다. 마치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 같고 요거는 입주자와 같다. 공동 매입의 관계니까 사실상으로는 이렇게 바로 공급하는 것이다. 바로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조합은 이중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조합에 그 공급하는 이 부분은 공동매입의 대표자 지위로서 공급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신축 공급업자로서 지위로 공급을 한다. 그래서 지위를 두 가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중지위다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일반 분양하는 토지하고 건축비 충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요 조합은 이렇게 조합원분에 대한 그 건축비가 이렇게 들고요.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그 조합은 요 건축비를 대신 부담해 주는 대신에 요 토지, 일반 분양분 요 토지를 채비지로 이제 취득을 합니다. 취득을 하는데 여기 만약에 요 조합은 건축비가 요 땅값보다도 스몰 A 땅값보다도 만약에 더 크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건축비가 더 크니까 조합원은 분담금을 더 내야 되고요. 만약에 거꾸로 땅값이 만약에 더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 돈을 더 받아내야 되니까 조합원은 청산금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 분양한 전체 일반 분양 이 수입이
총 원가 X 플러스와 이보다도 만약에 크다고 한다면 돈이 남아 있는 거니까 배당금을 이제 받겠죠. 그 거꾸로 이 공사비가 만약에 더 크다고 한다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더 납부를 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주장하는 이런 이중 지휘설이 있다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거 이제 보면요. 건축허가는 그 조합이 이 부분과 조합원 부분하고 일반 분양 부분을 함께 이제 받습니다. 조합 명의로. 근데 준공이 되고 나면 조합은 요 부분은 조합원이 바로 보존 등기를 하죠. 요 부분은 조합원이 바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조합원이 자기 거라고 해서 요 부분은 조합이 보존 등기를 해서 일반 수부장자한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 땅은 그 환지가 돼가지고 요 땅하고 스몰 A 요 부분하고 요 그 건물 부분하고 이게 환지가 되죠. 그래서 입체 환지가 됩니다. 입체 환지가 되고 요 일반 분양분 요 땅은 그 채비지로 이전 고시일 그 다음 날에 취득을 하죠. 조합이. 그래서 이제 이 조합은 이 건축 허가라든가 도급 계약이라든가 자금 조달 같은 거 할 때는 그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기 이름을 빌려준 거다. 그 명의대의자 지위고 요 부분 일반 분양하는 요 부분은 자기가 직접 요거를 지어서 그 일반 수분양자한테 공급하는 거니까 조합은 이 양쪽 부분에서 그 지위가 서른 다른 두 가지 지위를 겸용하고 있는 이중지위자다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P 부분에 대한 조합원 분야에 대한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매입의 대표적 지위와 유사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조합은 요 부분을 채비지로 취득해서 그 일반 분양하는 그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이중지휘설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이중지휘설하고 기존 통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이 부분을 지금 통설은 제하 공급인데 조특법에 의해서 비과세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주장에 의하면 공동매입의 관계니까 아예 제하 공급 여지조차가 없는 겁니다. 그 조합원 분양분의 이 본질은 이 통설은 고유 사업으로 보는데요. 이 조합은 건축 명의에 있어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그 조합원분은 이 부분은 조합원 영역이니까 조합원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분 조합원이 취득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통설은 종전 토지 요 토지를 주고 헌집을 주고 새집을 받는 이런 관계를 보지만 제 주장에 하게 되면 요 조합은 요 부분은 내가 내 집을 지은 거다. 내가 내 집을 지은 거니까 이 부분은 원시 취득이지 승계 취득이 아니다. 헌집 주고 새집 받았다는 통설에 의하면 승계 취득을 하는 거지만 이 제 견해에 하게 되면 요거는 원시 취득하는 거다. 이런 입니다. 그래서 희물출자는 통설에는 존재하지만 제 주장에 의하면 아예 존재할 여지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상가조합원일 경우에 지금 현재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문제가 있는데요. 요 부분이 그 비과세라고 조특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비과세니까 세금계산서를 조합이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조합은 공동매입의 그 대표제에 지나지 않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조합원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조합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보면 지금 통설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다. 조합은. 그래서 일반 분양은 수익사업.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은 고유사업. 이렇게 보는데 제 논리에 의하면 일반 분양은 신축 공급업자의 지위지만 조합원 분양은 명의대의자의 지위다.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 놓은 거를 이제 보는데요. 이 시간이 없어서 그
그 상세한 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먼저 민사법상 그 근거랑 그다음에 이 세법상 근거랑 요 부분은 이제 그 국세청에서 요 종로구에 관련돼 가지고 공사가 그 조합과 유사한 지위를 하면서 그 법인세 그 과세에 대해서 질문한 것인데요. 참고로 수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중지휘실이 세법상에 과연 근거가 있는 거냐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상으로 근거가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이제 보는데 이 요약을 한 것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이중지휘실이 민사법리상으로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조합은 환지에 해가지고 요 부분을 환지에서 취득을 합니다. 환지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하고 새로운 요 부분하고 이 동일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요거하고 그 동일성을 인정한다는 거니까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이렇게 승계 취득할 여지가 없으니까 조합원은 내가 내 집을 지은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래서 이 민사법리상으로 이중지휘설은 이제 근거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조합원 부분은 이 조합원이 보존등기라죠. 요 일반 분양하는 분은 조합이 보존등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원시적으로 조합재산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부분은 건축 명의는 조합 명의로 받지만 이 원시적으로 조합원이 취득하는 거니까 건축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니까 결국은 이중지휘설은 민사법리상으로도 근거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도정법에 보면 요게 종전 자산이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새로 신축한 종우 자산입니다. 요 종우 자산은 평가를 할 때 요 종전 재산에다가 요 건축비를 더한 가액을 그 최저 금액이 되도록끔 이렇게 평가를 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우 자산이 종전 자산보다 더 크면 조합원으로부터 청산금을 받아라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조합원은 이 건축비를 최소한 부담해야 된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조합원은 내 집 내 돈 들여가지고 내가 짓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민사법리상 근거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세법상으로 그 근거가 있느냐? 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는 거죠. 이 사법상으로 요 P는 요 부분은 조합이 취득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조합이 취득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중지휘설에 하면 처음부터 조합 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게 실질과세 원칙에 걸맞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본 바와 같이 부가세법상 공동매입 규정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상가조합원은 매입 공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회계상 근거를 보게 되면 회계상 이제 경제적 실질에 따르는데 요게 사법상으로 요게 조합원 거란 말입니다. 조합원 거니까 요거는 조합거가 아니고 처음부터 조합원 거니까 조합원 거로 하는 거는 경제적 실질에 맞다. 그리고 이 회계에 보면 기업 실체에 자기 자산이 아니면 그 자산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부터 조합원 거지 조합거가 아니니까 요거 처음부터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계상 자산 정의에도 부합한다. 그러니까 이중지휘설은 민사법리상으로도 또 세법상으로도 회계상으로도 근거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중지휘설을 주장한다고 하면 현재 그러면 그 각 세법에서 이게 세무상으로 상당한 그 논란이 많은데 그러면 이중지휘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그 다음에 지방세법, 회계에 되어 있는데요.
먼저 법인세법만 좀 보고요. 나머지는 그 뒤에 종합으로 되어 있는 요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의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설 이렇게 이제 그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지휘설은 당연히 영리법인을 보게 되고요. 일반 분양물에 대한 법인세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 부당하다고 하는 거 이런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당연히 법인세 일반 분양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조합원 분양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의 고유 사업으로서 비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걸 보게 되지만 이거는 그 이중지휘설에 이야기에 되면 이 그 조합하고 아무런 관계 없다. 조합원에게 원시적으로 기속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이 힘을 출자하는지, 그 다음에 그 조합원이 변동되면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작성 대상이 되는지를 보면 힘을 출자를 인정합니다. 종래견에는. 그리고 주식 변동사항 명세서가 지금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힘을 출자를 이제 전제를 하니까 이런 규정을 이제 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제 그 주장에 의하면 이 힘을 출자가 존재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주식 변동사항 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 사항을 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취득하는 시기는 힘을 출자일이다. 그래서 관리처분 일과 신탁등기를 좀 빠른 날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정립되어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 견해에 의하게 되면 일반 그 분양분은 도정법에 있는 바와 같이 이전 고시일 그 다음 날에 취득을 한다.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 취득한 일반 분양분 토지 가액, 요 토지 가액은 요 가액을 해물 출자 받은 때에 평가로 한다. 이런 게 지금 현재 견해입니다. 근데 제 견해에 이야기 되면 요 채비주를 취득하는 이 부분은 요 부분을 조합이 이 비용을 부담해 주는 대신에 건축비를 부담해 주는 대신에 채비주를 취득하는 거니까 요 가격이다. 요 가액. 이 공사비다. 공사비인데 만약에 조합원이 그 분담금을 추가로 조합원한테 준다고 하면 그 청산금은 더하고 그다음에 조합원이 만약에 돈을 더 낸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이 공사비에 대해서 더 많다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차감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물에 대한 조합 법인세 계산할 때 일반 분양 가액에서 결국은 요 일반 분양한 요게서 요게 원가 요게 이제 원가인데 요거는 이제 그 건축비가 계산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요 토지 가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 종래견에는 요 토지 평가액으로 하는데 저는 요 취득 가액으로 그냥 그대로 한다 하는 게 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 분양 가액하고 조합원 분양 가액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일반 분양 가액이 8억, 조합원 분양 가액이 6억이라고 하면 2억만큼 그러면 싸게 그 조합원한테 분양을 하는 셈이 되는데 그럼 출자자한테 그 싸게 분양을 했으니까 분양의 행위가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럼 이 종래견해에 의하면 이 적용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견해에 의하면 요 부분은 요 조합원 분양분 요 부분은 조합은 끄니까 원시적으로 조합원이 취득하니까 조합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다. 그러니까 분양의 행위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문제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법, 부가세법, 지방세법 해계상 이거는 이 요약을 보게 되면요. 법인세는 받고요. 이 소득세, 배당 소득이 이제 지금 현재 되게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요 땅을 평가를 해가지고 현물 출자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요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이익이 생기는데 요 땅의 가격을 높이 평가했느냐 이렇게 또는 적게 평가했느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니까 이익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이익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는 결국은 여기에 이제 건축비로 여기에 이익 생긴 거가 요게 건축비로 충당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요 이익에서 요 건축비 충당됐다고 한다면 배당받는 건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세가 타당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데 제 이제 견해에 이야기 되면 요 건축비는 요 땅으로 대신 다 줬다. 다 줬기 때문에 만약에 조합에 현금상으로 돈이 남아가지고 잉여가 있다고 하면 과세가 타당하지만 돈도 없는데 요 땅 값을 어떻게 평가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배당수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이 되고요. 부가세는 매입시액 상가조합원의 매입시액 공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제 견해는 이제 불가능한데 지금 이제 가능하게 된다. 제 견해에 하게 되면 그럼 취득세에 있어서는 요 일반 분양분 요 부분이 이제 취득세 세율이 지금 무상 승계 취득으로 봐가지고 3.5%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무상 승계 취득이 아니고 유상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4%가 맞다라고 보는데요. 이건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회계상으로는 이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 이 교환 거래로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내 집 내가 짓기로 회계도 내 집 내가 짓기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럼 이제 현행 그 세법은 어떻게 개정해야 되느냐면 그 조특법 104조 7 2항에서 조합을 비영리 내부를 본다라고 한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그 당연한 거니까 이 삭제를 해야 된다. 공동매입의 대표자 지위니까 이 불필요하다. 삭제해야 된다는 거고요.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재하의 공급을 본다. 재하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 조합원한테 하는 거는 이 부분은 그 공동매입의 대표자 지위로서 조합이 하는 거니까 재하 공급을 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조합원에게 그 공급하는 것은 수익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하는 거는 이거는 조합원은 자기 거니까 그 조합이 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삭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대신에 그러면 이걸 다 망라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이 실질과세 원칙을 정한 요 신탁소득에 관련된 조항에서 사망을 신설해서 조합의 경우에 조합원한테 기속되는 자산부채의 손익은 해당 조합의 자산부채의 손익을 보지 않고 조합원에게 기속되는 걸 한다. 이렇게 이제 선언적으로 규정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부가세법은 동업자 단체 여기에 조합이 포함된다라고 이제 주의적으로 규정을 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합원으로 취득한 일반 분양부 토지가 무상 승계 취득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견해를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상도 아니고 유상이다. 승계가 아니고 원시 취득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이제 일반 분양부 토지에 대해서 그 취득세 과세할 건가 말 건가 되게 논란이 있다가 2008년 2월 달에 대법 판례에서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났는데 이 취득세 과세하는 건 당연한데 그 당시 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본질상으로는 취득세 과세가 당연하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회계상으로 조합원 분양을 교환 거래를 보는 것은 잘못이다. 왜 그러냐면 조합은 그는 원시적으로 조합거이기 때문에 그 교환할 그 대상 자체를 조합이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 거래를 볼 여지가 없다 하는 이제 겁니다. 이걸 이제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분양에 대한 과세 현황을 한번 보면요. 행안부 예규는 무상 취득 세율이 무상 취득을 봐가지고 이 무상 승계 취득을 봐가지고 이렇게 적용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서울시 회계도 보면 이제 교환을 봐가지고 그 조합원으로부터 이제 종전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차빈의 건설용지, 대빈의 분양선수금 이렇게 부채를 계상하고요. 정후재산을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 수익을 잡고 차빈의 분양 미수금을 잡아서 이 두 개를 이제 상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끔
회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 이 토지에 대해서 2008년 2월 달에 대법원에서 3건의 판례가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모두 다 원고 조합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 2심을 보게 되면 대주파크비를 경우에는 조합이 승소를 했는데요. 대치 한신과 그다음에 서초 2차 이편한 세상은 전부 다 1, 2심 전부 다 조합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에서 이겼고요. 이것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이제 한번 보면요, 등기를 한 사례가 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는데 이 신탁 등기를 받았으니까 이 대지권을 할 때 별도 등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대지권 등기할 때 합니다. 이 8월 27일 날요 이렇게 했다가 이게 일반 이제 수분용자한테 이렇게 넘길 때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요 별도 등기 있는 걸 삭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 등기를 그때 삭제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주 파크빌은 등기를 했습니다. 대치 한신 휘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보존 등기는 조합 명의로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건물 부분도 신탁 재산으로 봐가지고 신탁 부기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게 일반 수분양자 이전 등기를 할 때 요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기 등기를 말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 2차 이편한 세상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잠실 3단지 재건축한 잠실 엘스 보존 등기를 한 걸 한번 보면요, 이거는 조합이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이래 했는데 이 경우에는 신탁 부기 등기를 안 했잖아요. 신탁 부기 등기를 안 하고 바로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또 이 대지권에 대해서 별도 등기 표시도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재건축 기간 중에는 신탁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존 등기 하기 직전에 신탁 등기한 거 전부 다 신탁재산 기속으로 말소 등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없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소유자로서 보존 등기를 합니다. 마치 재개발에 보존 등기 한 거랑 채비지 보존 등기랑 똑같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준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등기가 틀리는데 다른데, 그럼 이렇게 하는 등기 논거가 과연 있느냐, 이론적으로 하는 게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데요. 신탁계약 이행설이라는 것은 어차피 조합 건물은 신탁이다. 신탁이니까 신탁으로서 보존 등기, 건물을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 등기 사례 2, 등기 사례 3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견해가 있고요. 행정자격증설은 관리처분 계약하고 이전 고시에서 조합을 바로 소유자를 한다. 그리고 채비지로 조합이 취득을 한다. 일반 분양물 토지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재건축 관계가 이 공법 관계다. 이 사법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잠실 엘스와 같이 등기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서 잠실 엘스를 등기를 했고요. 고유재산 전환설이라고 하는 이제 임시용 변호사님 이제 견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 분양분 취득하는 토지는 채비지로 취득한다라기보다도 이게 고유재산 전환에 따라서 취득한 것이다. 이제 이런 견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고유재산이라는 측면에서는 행정자격증설하고 같은 견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 일반 분양분 토지에 대해서 과연 이 대부분은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선계 취득을 보는 것도 있고요, 원시 취득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럼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럼 이게 취득세상으로 만약에 무상 승계 취득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보게 되면요, 이 현물 출자를 한다고 전제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물 출자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전제가 현물 출자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고요. 조합은 무상 취득했다고 그러는데요. 조합이 무상 취득했다고 그러면 조합원으로부터 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합원이 조합에 무상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회계상 문제를 보게 되면
요 조합이 가지고 있는 요 조합은 요 부분하고 종전 요 부분하고 이 바꾸는 것이다. 교환한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원래 조합의 원거잖아요. 이것도 조합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조합거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교환할 목적물 자체가 없습니다. 목적물 자체가 없는데 교환이라고 하는 건 잘못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계 처리가 다르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이제 생깁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반 분양분 토지가액 산정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시기가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제 견해에 따라서 이제 하려고 하면 법을 바꾸려고 하면 지금 현재 종전에 없다가 이게 이제 가로가 원시 취득에 이제 들어갔는데 수용이라든가 이렇게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원시 취득에서 이제 제외하도록 이제 되어 있어서 이 취득 세율이 2.8%가 아니고 이 4%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개념상으로 이 조합을 취득하는 것은 원시 취득이니까 여기에서 빼고 대신에 세율을 2.8% 적용해서 제외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가로에서 제외시키면 된다. 이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비조합으로 취득하는 이 부분은 이 현행 규정에 보면 신탁받은 토지를 전제를 하고 있는데 신탁받지 않고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탁받지 않고도 한 것 다 망라해가지고 규정하게끔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 다음에 취득의 시기도 조합으로 취득하는 토지라 해가지고 승계 취득을 전제를 하고 있는데 요걸 승계 취득으로 전제하지 않게끔 고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는 현재 원시 취득 조합 분양물을 원시 취득한다고 보고 교환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본질이 그렇지 않으니까 내 집 내가 짓기니까 그렇게 그 방식으로 회계를 전면 계산해야 된다. 그다음에 요 종전재산 이 평가를 이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채비지인 만큼 조합이 부담하는 조합원분의 건축비 그걸 해가지고 취득원가주의가 되게끔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것은 너무 방대하니까 생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맺은말을 하겠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재건축은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게 아니다. 내 집 내가 짓기다. 그 조합 입장에서 보면 조합원이 내 집 내가 짓게 하는 이제 건축 명의 대여자주의고 일반 분양분만 자기가 스스로 신축 공급하는 그런 지위니까 이중지위다. 그래서 제 견해와 같이 이중지위 따라 관련 세법과 이게 해결을 개선하면 현금도 안 받았는데 배당세를 내라. 이런 이제 문제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조합에 현금이 존재하는 거랑 세금 내는 거랑 똑같이 되니까 이건 이제 다툼이 없어지게 되고 취득세, 부가세, 양도세, 배당소득세, 법인세 이런 논리가 전부 다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곤란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속히 이중지시에 따라 가지고 세법과 조합회계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자세한 얘기를 시간 제한 때문에 지금 40분, 저스트 40분에 지금 맞춰주셨는데요. 우리 다음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20분 해서 10분간씩 두 분께 드리기로 하고요. 들어봐도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데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설명을 듣고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거와 마찬가지 생각으로 이거 말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회에서 이미 발표를 공식적으로 2편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퍼블리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자적인 세법학자로서의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한 회계사 실무하시고 그래서 한번 좀 더 밀도 있게 진행하는 게 우리 연합회
세션이기 때문에 꼭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기회를 그러면 갖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역시 이쪽 분야의 대가이신 두 분을 이제 모셨는데요. 여기에 찬성 반대론을 치면은 우리 먼저 반대론을 제기하시는 우리 강석규 변호사님께 말씀을 기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찬성을 하시면서 보완을 하시는 그런 입장을 취하신 김한석 교수님, 또 회박한 학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요. 그런 순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분께 박수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예, 강 부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강석규 회계사입니다. 저는 회관이 오면은 회계사로 저를 소개하는데요. 지금 발표 잘 들었고요. 오늘 시간 때문에 되게 좀 짧게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아까 우리 주최자께서 설명하신 논문이 2개가 있고요. 그 논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논거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표자는 계속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러지만 제가 듣기에는 거의 법리로서 자리를 잡을 정도로 탄탄한 논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행정법원에 있을 때 제 재판부가 2개의 사건을 전담을 했었어요. 하나가 이 도시정비법 사건이고 다른 하나가 조세 사건이었는데요. 이 2개 전담부 재판장을 2년이나 했으니까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정통해야 될 텐데 제가 2년을 재판을 했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 도시정비법 자체가 정리가 잘 안 되고 도시정비법에 관한 세금 문제가 더더구나 정리가 안 돼가지고 되게 좀 곤혹스러웠었는데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가 좀 자책도 했습니다만 오늘 또 쭉 발표를 들어보니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된 어떤 법리 규정들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한 흐름을 좀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런 혼란 속에서 나름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저도 도정법에 있어서 이 조합원 분양부는 따로 좀 떼어내어서 생각을 하면 뭔가 정리가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라는 실체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떼어낼 것인가 그게 저는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자께서는 그것을 이중적 지휘설이라는 탁월한 어떤 견해로서 딱 제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현실화시켜줬다는 점에서 제가 대단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덕분에 제 머릿속에 좀 맺혀 있었던 안개들이 좀 그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찬성론에 쓰고 싶었는데 이 토론자 저한테 주어진 숙제가 반대를 한번 해보라는 취지 같아서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굳이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논의의 모든 핵심이 되는 주제는 도정법에 있는 환지 규정입니다. 환지 규정은 그야말로 이제 헌집이 새집으로 바뀌었고 했는데도 새집을 헌집과 똑같은 걸로 봐주겠다.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법 규정에는 보면은 현실에 부합하는 규정이 있는가 하면 가끔씩은 현실과 동떨어진 새로운 어떤 현상을 가정해버리는, 의지해버리는 의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정법의 환지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굉장히 강한 의제 규정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새집과 헌집은 사실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이걸 같다고 보느냐. 그래서 이 같다고 보는 것 자체가 굉장한 강한 좀 무리가 따르는 의제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제 규정은 사실은 좋은 입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입법의 어떤 고유한 목적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의제 규정을 둬야지 의제 규정이 많아져 버리면 법 규정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정처법에 보면 의제 규정이 한 2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명의신탁 정의 의제 규정, 또 일감 몰아주기. 그건 그야말로 의제잖아요. 나머지들은 다 추정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에 터잡은 규정들이거든요. 추정 규정들은 생명력을 오래 유지합니다만 의제 규정은 굉장히 비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쟁송이 되면은 자꾸 적용 범위를 줄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명의신탁 정의의제 규정 같은 것도 대법원에서 계속 적용 범위를 줄이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오늘의 주된 입장은 그겁니다. 의제 규정은 그야말로 의제 규정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적용하자. 그걸 확대하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이 도정법에서 환지 규정이라는 것은 제가 바라보는 의제의 범위는 사후적으로 새집을 조합원이 취득을 했을 때 그 시점에서 이 새집은 헌집과 같은 집으로 봐주겠다 요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목적은 법의 입법 취지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헌집에 있었던 권리자들을 새집으로 그대로 이관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금 문제에 있어서 편의를 봐주겠다는 목적. 그래서 의제의 기준 시점도 딱 취득하는 그 시점, 사후적인 것이고 의제의 범위도 오로지 지어진 새집을 헌집으로 봐주겠다는 그 범위에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제 규정을 범위를 좀 확대시켜가지고 헌집이 새집으로 바뀌는 이 과정, 그 일련의 그 과거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다 의제 규정을 확대해버리면은 물론 논리적인 정합성이나 법 체계, 완결성은 아주 많이 높아집니다만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그런 규정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간단히 예를 들면은 이 조합원들은 헌집을 조합에 출자라기보다 그냥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조합원과는 완전히 별개의 분립된 법인격입니다. 우리가 조합이라고 해서 뭐 그 조합의 구성원들 개개인의 인격의 특성이 살아있는 그런 일반 민법상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법인이거든요. 그렇게 조합원은 조합이라는 별개의 인격체, 법인체 단지 헌집을 투자했을 뿐입니다. 그걸 이제 통설에서 출자라고 개념하잖아요. 그런데 조합은 그 조합원으로부터 헌집을 출자받아 가지면 그게 조합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조합의 재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상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되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게 통설 입장 같고요. 왜냐하면 사용수익 처분권이 전부 조합이 행사하니까. 그리고 조합은 그 이전받은 헌집을 다 헐고 그 전체에 관해서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 시공사와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는 조합입니다. 조합은 어떤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지는 일련의 쭉 과정들은 조합이 전부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집을 완성을 하면은 일단 그 집은 조합의 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합의 집이 된 다음에 그 집을 일반 분양한 것은 파는 것이고 조합원한테 돌려주면 조합원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은 헌집을 주고 새집을 받는 일종의 교환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헌집과 새집은 다른 집입니다. 저는 실제적인 실질은 교환이 맞고 현물 출자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정법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냥 그 받은 새집을 헌집과 똑같은 걸로 봐줄게.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통설적인 입장에서 이 환지 규정과 모순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환서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또 이 재물 출자서를 유지하려고 하냐면은 실질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실질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집착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통설의 입장에 많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제 발표자의 견해는 오히려 그게 더 실제로 부합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발표자께서는 환지 규정 자체를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보시니까 그 뒤에 모든 이중적 지휘설에 따른 그 법리들이 실제로 부합한다고 보시겠지만 저는 출발점에 있어서 환지 규정은 실질과 괴리되어 있는 그야말로 법적 의제일 뿐이다 보니까 이중지휘설에서 주장하는 그 법리가 다 실질과 괴리돼 버리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통설적 입장에서 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발표자의 입장 중 하나 조금 또 특히 회계적으로 걸리는 것은 분명히 새집 헌집 포함해서 새집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합원분이든 일반 분양물이든 조합이 다 컨트롤하잖아요. 그러면 조합의 재무제표에는 조합은 분양분도 다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야만이 올바른 충실한 정보의 재무정보의 어떤 공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중적 지휘설로 가버리면은 조합이 다 케어하고 조합이 책임지는 그런 그 새집의 건축 과정 중에서 조합원 부분은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정보의 절반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날아간 정보는 어디에서 공시되느냐 마땅히 공시될 때도 없어요. 그 제3의 어떤 이해관계인들은 그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깜깜무소식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정보의 공시성, 충실성의 면에서도 저는 그 이중지휘설은 조금 약간 무리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통설적 입장에서 그 조합의 전체 재산 속에 그걸 집어넣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정보 공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이중지휘설에 의하면은 그
이전 고시가 있었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일반 분양물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막 공사비가 투입된 부분들은 토지 선급금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조합원이 계속 땅을 갖고 있다가 이전 고시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땅에서 그걸 조합에 넣는 것처럼 되니까, 근데 조합은 그 전 이미 막 공사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공사비가 이전 고시에서 받을 그 토지의 대금을 미리 선급한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전 고시 이중지시설에 하면은. 근데 실은 그게 공사비란 말이에요. 공사비인데 집을 짓는 건축비인데 땅에 대한 토지의 선급 대금을 준 것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게 과연 실질에 부합하느냐. 그렇죠. 그 점에 있어서도 우리 실주가 자꾸 괴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가급적 법은 좋은 법, 바람직한 법, 생명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법은 실질에 부합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발표자의 이중지시설에 근거한 모든 법 규정들은, 특히나 이제 입법 개정안으로 내놓은 그런 규정들은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실질과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지에 대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법원 판사를 하셨고 그 전에 또 그 경제학을 하셨어요. 학부에서. 거기다 회계사 생활하셨고 그래서 판사로서 현업에서 직접 재판을 하신 그런, 지금은 이제 큰 로펌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시니까 정말 많은 경륜을 쌓으신 분의 입장에서 코멘트 하신 겁니다. 자, 이번에 우리 세법학 우리 또 권위자시죠? 김완석 교수님,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한석 교수입니다. 제가 그 2006년도에 그 한국 토지 공법학회에서 이 재건축 조합에 관해서 그때 뭐 제1 주제로 한번 다뤘습니다. 다룰 때 그때 발표를 했는데, 대체로 그 관점이 지금 발표자하고 관점이 뭐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여러분 재건축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재건축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결국 이 재건축 조합을 통해서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 재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뭐 예를 들면 동전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짓는다고 해서 양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전혀 뭐 이 다른 뭐 이 세법상 문제가 생기는 게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그 주택이 새로 재건축한 주택이 처분되어서 뭐 실현이 될 때 그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무슨 뭐 양도 소득세 과세된다든지 그런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이 재건축의 경우는 자기 집을 자기가 새로 재건축하는 건데, 그 뭐 이 법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한데 그걸 뭐 예를 들면 그 조합의 완전한 실체를 인정해서 현물 출자해서 거래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 오히려 실질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 배 박사님의 그 재건축 조합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 과세에 대한 그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상당히 뭐 예를 들면 시사한 점도 많고 상당히 뭐 깊은 연구가 이루어진 걸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국가가 법을 만들 때 그 실정법 규범의 체계가 정합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입법자가 입법을 함으로써 특정한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의 동일한 법률 안에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법률 사이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고, 법률과 다른 법규범 사이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체계 정당성 또는 체계 정합성, 체계 적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 체계 정당성의 원리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뭐 상이한 규범의 경우는 수평적 관계이다, 수직적 관계이다, 뭐 예를 들면 법률이든 뭐 시행령이든
아니면 뭐 시행규칙이든 그 수직적 관계이든 아니면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이 근거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인데 이와 같이 체계 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해서 이 규범의 명확성이라든지 뭐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재건축에 관한 이 규정들 보면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하나의 논리 체계로서 이 구성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법이 제각기 예를 들면 뭐 이 중문화망으로 규정하라고 하니까 실제 뭐 이걸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뭐 읽어봐도 실제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사정이 없으면 가능하면 같은 세법 안에서 동일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적용해서 일관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세법 영역에서 특히 이 체계 정당성 내지 체계 적합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신탁 부분 있죠. 신탁. 뭐 신탁에 대한 과세라든지 또 지금 오늘 이 발표한 이 재건축 조합에 대한 과세가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신탁 세제는 이번에 지난번에 뭐 상당한 정도로 이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에 관한 세법상의 규율은 같은 세목 안에서 그리고 국세의 각 세목 사이에서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각 세목 사이에 그리고 도정법이나 아니면 부동산 등기 실무 등의 사이에서 또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자치법규인 뭐 서울시 회계 세칙 사이에 서로 모순되거나 이 충돌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발표가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 정비사업조합 그 조합에 대한 세법상 규율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발표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법인세, 뭐 이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이 주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 문제가 되는 주된 이유는 이 정비 사업의 성격의 이중성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발표자가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즉 3번 재건축조합과 재건축조합원의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는 재건축조합의 성격과 재건축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성격과 재건축사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짓고 그 성격에 따라 각 세법이 일관되게 그 성격을 관철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재건축조합의 성격과 재건축사업의 성격에 관하여는 발표자의 주장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즉 재건축조합은 이중적 또는 양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조합은 분양분의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이 하나의 도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흘러가는 도관에 지나지 않고 다만 일반 분양분의 경우에는 영리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면적인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성격도 조합원 분양분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내 집 지키, 내가 지키로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아까 뭐 처음에 모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단독주택을 뭐 재건축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거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재건축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방안에 관해서는 발표자의 주장 내용과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논리 체계에 따라서 이 세법을 정교하게 다듬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 좀 추가하거나 보충할 사항은 뭐 밑에 좀 적어봤습니다. 첫째, 조합의 현물 출자한 토지의 취득시와 취득가액 계산에 관한 규정을 법인세법 시행령에 명시를 해서 취득 시기를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원시 취득한 것으로 규정을 하면 뭐 실제 보면 그 조합 자체가 뭐 나중에 재건축하고 난 다음에 청산을 하면 실제 이익 생기는 거 아닙니다. 배당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렇죠. 하나의 그 취득 시기를 현물 출자일로 앞당기다 보니까 그 평가상 뭐 가공이익이 생겨서 거기 법인세 과세하고 배당소득 과세하는 것 뿐이지 실제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명문의 규정을 둬서 지금 해석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 개정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부담물에 대한 공급 제어 및 법인세법상 입금 배제 규정은 뭐 삭제하자라고 발표한 주장을 했는데, 뭐 이걸 그냥 존치하더라도 훈시 규정을 존치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는 게 아닌가. 그 다만 그 91페이지 그 가운데 3번 보면 그 법문에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라는 이 법문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을 대신해서 하는 건데, 이 법문이 당초 충실하게 규정을 못한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해석상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바꿔주는 게 좋지 않는가라고 보여지고, 그다음 상가 조합에 대한 매입세 공제도 허용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동 매입세 부분 조항하고 그 전제로서 결국 이 상가 분양분에 대해서는 이 조합이 매입세액을 부담했지만 이 조합원이 직접 부담한 것을 본다는 그런 규정을 둬서 공동 매입세 규정과 함께 규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지방세법상 정비사업조합원의 제2천압 세용에 관한 규정을 국세천압 신설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역시 전에 서울시립대학에서 정년하실 때까지 오래 많은 제자를 길러내셨는데, 요즘은 세컨 라이프로 이제 강남대학에 가셔가지고 석좌 교수를 지금 계속 세법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혹시 플로어에 늦게 계셨는데 한 분 정도, 역시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하는데 한 분 정도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오케이, 따로 질문이 따로 없는 것 같으네요. 예, 그러면 시간을 절감해 주신 것 같아서 이상 두 분 지정 토론자의 그 토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발제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 변호사님하고 김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도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 변호사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도정법상 환지 규정은 이제 법적 대외적으로는 강한 의제 규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볼 때는 경제적 대내적으로 보면 그 의제가 환지 규정이 의제이지만 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김한석 교수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그 인근에 있는 집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둘이서 어울려서 재건축을 한다. 그럼 두 집을 일반 분양해가지고 그 공사비에 충당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나 수백 명이 조합원이 돼가지고 재건축하는 거나 경제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기 때문에 과세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그걸 할 때 일반 분양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는 그거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의제다 또는 도구다 이렇게 누구나 다 아마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재건축 부동산을 이제 재건축 중에 팔면 양도세를 과세할 때요. 입주권이라고 하는 출자 지분을 양도한 거를 봐가지고 취득가액 계산하는 게 아니고 종전부동산을 취득가액을 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재건축하는 그 동안에 조합원은 자기 재산을 완전하게 조합에 넘겼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조합원들은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내지 의제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닌가. 지금 도정법에도 관리처분이 되고 나면 조합원은 수익권
그 수익권은 넘기지만 그 용익권을 넘기지만 사용 수익권은 처분권은 안 넘깁니다. 그러니까 조합 관리 처분 이후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그 자기 부동산을 팔아먹고 하는 이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런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한석 교수님께서 조합은 하나의 도가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그게 결국은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의제고 그 자체가 도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맞고 그렇다고 하면 재건축을 할 때 실제의 주체가 누구냐? 조합이 아니고 조합원이라는 거죠. 조합이 아니고 조합원이니까 그 모든 과정은 조합원이 내 집을 내가 짓는 것이다. 그게 주다. 다만 일반 분양하는 것은 내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그 지금 강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지라는 것은 되게 강한 어제인데 그것에서 더 이렇게 논리를 확대시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그 조합원 자체가 주체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그 본질이 맞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결국은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 현물 출자설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반증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강 변호사님께서 이중지휘설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한 일반 분양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 조합원 공사비 부담하는 그 부분을 그 토지 취득 선거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하고 너무 떨어진 괴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분도 법적으로 그 조합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건 회계에서 재무제표에서 빠져나가니까 회계정보 충실성, 완전성 그런 데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재건축이라는 게 그 본질이 조합이라기보다도 조합원이 이제 그 주체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그 조합이 그 조합원분 공사비를 지급했다고 하는 거는 그 마땅히 그건 이제 공사비를 대지급한 거고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 대지급한 거고 따라서 그거는 마땅히 선거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도정법에 보면 일반 분양분 그 토지를 채비지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채비지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그 공사비 대신에 그 비용 대신에 취득하는 토지라는 이제 그런 뜻이니까 그 마땅히 그 선거금을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가 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합원 분이 재무제표에서 빠져나가는 그 부분은 법적 대외적으로는 그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 경제적 대내적으로는 그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그거는 재무제표의 주석으로도 뭐 공시해도 뭐 무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한석 교수님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뭐 첫 번째 말씀하신 해무술자 토지 취득 시기와 취득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공급 제외 범위세 입금 배제 규정 존시라든가 상가 조합원 매입세 공제 허용에 관한 규정 이런 거 전부 다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게 명확하게 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방세법상 이차납세 의무 규정을 신설하자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미처 생각 못했는데 국세와 마찬가지로 이차납세 의무도 지방세도 그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교수님 말씀과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열띤 발제와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서 곧장 그 휴식 시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오늘 그 의미 있는 우리 두 주제 발표가 있었고 오늘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최고 세제 책임자가 현장을 다녀가셨기 때문에 자료도 가져가셨고 그래서 밑에 그 서기관 사무관한테 연구도 좀 시킬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두고 보는 현장 그 포럼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 17회 감사인 포럼을 이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